예, 안녕하세요. 파이토치에서 디버깅과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될 고려대학교 김범수라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이름인데요. 제 이름이 사실 엄청 흔한 이름은 아닌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저랑 같은 학교에 같은 성함을 가지신 분이 발표를 하게 되셔서 약간 구분이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뭐 저를 지칭하실 때는 제가 영어 닉네임으로 쓰는 밤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원래는 대학교 입학할 때는 경영학과로 입학을 하였고 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자리 계신 분들 중에서 저같이 소위 비전공자 출신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다 같이 화이팅하자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 관심 분야는 원래는 저는 이제 랭귀지나 컴파일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현재는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서 뭐 소위 시계열 데이터랑 관련돼서 RNN, 뉴럴 튜링 머신 이런 개념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사실 관련이 되게 많고 혹시나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뭐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일종의 디스클레이머, 뭐 주의 사항을 당부 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발표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디버깅이나 프로파일링을 가장 잘할 수 있어 이런 거를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또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나 마우스 보이나요? 예, 특정한 뭐 환경에서 가장 뭐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런 솔루션들을 뭐 다양하게 열거하는 그런 발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제가 준비하는 발표는 파이썬의 파이토치를 사용하실 때 정말 기본기적인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였고 기본기적인 것들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많이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알더라도 그게 잘 쓰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최대한 돕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간을 안 예,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목 순서 그대로 디버거 먼저 그리고 프로파일러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사실은 디버거 위주로 발표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 다 구성은 비슷한데 일단 디버거랑 프로파일러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씩 점점 구체적이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으로 갈 거고요. 디테일한 부분으로 간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타겟 이런 청중을 이제 모든 연구자 프로그래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려운 게 있더라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디버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뭐 디버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버그를 잡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여기서 뭐 디버거를 안 써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뭐 다시 한번 둘러보는 차원에서 뭐 얘기를 해보면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버그들, 다양한 오류들 그리고 오류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프로그램은 전부 다 버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버그라고 정의가 될 거고 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서만 자주 발생하는 특정한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코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짤막한 코드인데 혹시 여기서 어디서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지 아시겠나요? 약간 퀴즈입니다. 예, 예. 뭐 다들 금방 맞춰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이 토탈 로스에다가 계속 로스를 더해주게 되는데 이 로스가 일반적인 실수 타입이 아니라 토치 텐서 타입이에요. 그래서 토치 텐서 타입은 이제 그레디언트 require 그레디언트가 온이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히스토리가 기록이 되게 되고요. 히스토리가 기록이 된다는 거는 그 연산에 참여했던 모든 텐서들의 메모리가 할당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메모리 유시지가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게 사실은 사소한데 굉장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뭐 이런 버그들을 기본적으로 잡으려고 저희가 디버깅을 하는 거겠죠. 이거는 사실 좀 당연한 얘기였고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뭐 당연하게도 오류가 나면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겠죠.
근데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똑같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오류는 안 나는데 그게 왜 돌아가는지 이해가 잘 안 갈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넘파이나 토치의 어드밴스드 인덱싱을 접했을 때 저는 이걸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어요. 사실 여기서 하는 예시로 제가 첨부한 코드는 굉장히 간단한 코드거든요. 뭐 0, 1, 2, 3, 4를 저장하고 있는 텐서에다가 거기서 원소 중에 3보다 작은 거에 0을 씌운다. 이런 의미인 건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3보다 작은 거에 0을 놓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인덱스나 스트링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조건부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오류는 없이 잘 돌아가지만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뭐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뭐 다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히든 디테일스라고 분류를 해보았고 또 코드 자체가 엄청 길거나 혹은 데이터 타입이 엄청 복잡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저는 두 가지의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을 비유를 할 때 프로그래밍은 눈을 가린 채로 어떤 커다란 레고 성을 짓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각 한 줄 코드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그거를 상상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잘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표현을 잘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잘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이썬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잘해주기 위해서 특히나 이런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예 중에 하나가 파이썬에서 빌트인 함수 중에 레프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함수고 이렇게 쉘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거를 출력할 때 사용되게 되는 함수입니다. 네,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거를 대단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라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오브젝트 이런 인스턴스나 혹은 클래스 자체도 객체이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코드 자체도 객체예요. 그래서 모든 게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파이썬에서는. 반면에 다른 랭귀지에서는 어떤 어레이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이렇게 폴루풀 돌면서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파이썬에서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그냥 몇 가지 유용한 함수들 몇 개만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dir이란 거는 인스턴스의 어트리뷰트를 다 출력해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t라는 인스턴스에서 메소드 이름 중에 스파스라는 게 들어있는 거를 꺼내와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외우지 않고도 이렇게 그때그때 확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ID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오브젝트의 그 주소를 확인하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짤막한 퀴즈인데 여기서 A에 처음에 그 10을 넣으시고 아이디를 출력했을 때 끝이 664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다 A에다가 10을 더하면은 아이디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정답은 바뀝니다. 파이썬에서는 어사이먼트의 시멘틱이 다른 랭귀지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직접 ID 함수를 써가면서 관찰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뭐 헬프 펑션은 그거에 뭐 코멘트, 닥스트링을 출력해주는 함수고 이거는 써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간략하게만 언급을 드릴 건데 파이썬에서는 아까 모든 게 출력 가능한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코드에 접근을 해서 그 코드를 출력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코드가 보통 사람이 읽기 편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디스 모듈을 쓰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읽기 편하게 프리티 프린트를 해서 실행 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너무 길었나? 여기까지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거였고 이제 다음으로 또 중요한 측면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간중간 쉬어가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한 번에 계획을 다 짜고 한 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단계를 나눠서 완성을 시키는 거고 그때그때 계획도 수정이 자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자주 있는 그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자주 활용해서 남의 코드를 이해하고 혹은 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파이썬의 인터랙티브 쉘이나 혹은 요새 엄청 많이 다들 쓰시고 계시는 주피터가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아직 디버거 얘기도 하기 전에 엄청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레프레젠테이션이나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이 디버거라는 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디버거라는 거를 단순히 버그가 있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멀쩡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거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어. 그럴 때는 언제든지 쓰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시켜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파이썬 레벨에서 디버깅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파이썬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이썬 디버거 PDB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고 사용법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간단하고 사실은 ID에서도 대부분 PDB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PDB만 쓰실 수 있으면은 뭐 언제 어디서든 파이썬 디버깅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명령어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B는 어떤 몇 번 줄 코드나 혹은 어떤 함수 이름에 정지하고 싶음을 표시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스텝이나 넥스트는 어떤 함수에 들어갈 때 넥스트는 어떤 줄 다음으로 넘어갈 때 쓰시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L이나 LL 같은 거는 소스 코드 출력하는 거고 다운, 업 이런 거는 소스 코드에서 위아래가 아니라 스택 프레임 콜 스택에서 프레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함수고 W도 스택 콜 스택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뭐 자세한 거는 직접 데모로 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PDB로 보여드릴 건 아니고 IPDB라고 PDB랑 거의 유사한데 항상 소스 코드를 출력해주는 좀 더 편리한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 정도 글씨 크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큰일이네. 그냥 짧게만 보여도 최대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코드는 그냥 파이터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엠리스트 이그젬플 코드고요. 거기에 이제 트레인 되는 거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끝까지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틸리티 펑션으로 그냥 프린트를 예쁘게 해주는 거를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처음 설정해둔 부분은 이제 메인 함수 바로 직전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구라는 거는 지금 소스 코드 라인이 기본적으로 9줄이 출력이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전후로. 그리고 한번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텝을 하면은 들어가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메인 함수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게 밑에 줄을 더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long list라는 명령어를 쓰시면은 그 함수의 끝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렇게 저는 스킵을 할 거고 트레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트레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until하고 110번째 라인까지 하면은 그 전까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스텝을 하면 들어가지시고 다음으로는 모델 함수의 forward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forward 콜 이제 방금은 이제 forward 함수를 쓰기 직전인데 이게 사실은 함수는 아니고 콜러블이에요. 그래서 콜러블 객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콜이라는 스페셜 메소드를 먼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forward라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첫 번째 컴브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스텝으로 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get attribute라는 게 뜨는데 이게 뜬 이유는 컴브 1이라는 걸 실행하기 전에 사실은 이 닷 연산 이게 get attribute 연산이거든요. 이게 먼저 실행이 돼야 돼서 그런 거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기 때문에 r이라는 걸 써서 끝내보겠습니다. 함수를 리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다시 콜이란 게 내려와졌고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내려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F란 곳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참고로 파이썬 레벨에서 구현이 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진행을 못하게 되세요. 그래서 아쉽게도 PDB는 더 이상 자세한 디버깅에 대해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아까 이 정도 레벨에서 제가 유틸리티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예쁘게 결과를 중간중간 확인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XShape 같은 경우에는 그 배치가 64개고 28x28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데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게 해야지 보여서 이게 사실 숫자 1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숫자 2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는 디버깅 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놀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10분 남았어요. 조금 남았네. 그래서 뭐 일단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가서 뭐 파이토치 아까 PDB의 대안으로는 뭐 정기적으로 뭔가 프린트를 해야 되는 경우면은 파이토치 훅 같은 거를 이용해서 포워드 될 때마다 뭔가 출력을 하거나 뭔가를 저장하거나 이런 작업도 가능하시고요. 뭐 주피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거를 쓰실 수가 있어요. 주피터 디렉티브 중에 이렇게 %2개 디버그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IPDB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이썬 레벨에서 디버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로우 레벨한 디버깅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빌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디버깅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 빌드 나와 있는 GCC나 Makefile이나 CMake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무슨 쌀국수 만들려고 베트남어부터 공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유가 들었고 네. 사실은 근데 이 문턱만 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PDB랑 사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실 때 쉽게 포기하실까봐 그 문턱만 넘으시면은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하실 게 뭐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서 아까처럼 이걸 쓰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아까 뭔가 소스 코드를 공부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들이 파이토치 소스 코드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어디서 찾을지도 사실은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말씀드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그런 소스 코드 로케이팅 하는데도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컨트리뷰터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GCC랑 GDB라는 툴을 만든 사람 소개인데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예. 이것도 파이썬을 빌드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일단은 왜 빌드해야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GDB를 써서 디버깅하는 대상은 파이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자체입니다. 그래서 C 코드에서 디버그 심벌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릴리즈 버전의 파이썬 엑스큐터블은 파이썬 실행 파일은 이 디버깅에 필요한 정보들이 하나도 없어요.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빌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그게 운영체제 패키지로 제공이 되면은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직접 빌드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빌드하시고 나서 또 비슷하게 파이토치를 빌드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파이썬 빌드보다도 좀 더 어려워요. 디펜던시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좀 설명을 좀 생략하고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지금 리눅스 환경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 안에서 GDB라는 걸 활용해서 파이썬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GDB를 써주시고 TUI 모드를 켜주시고 파이 디버그 홈 폴더에 제가 파이 디버그를 옮겨놨어요. 이게 파이썬 디버그 심볼이 살려져 있는 실행 파일이에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뭐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짧게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메인 펑션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메인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본 작업을 해주시고 이것도 설명은 생략을 드릴게요. 읽어보시면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거라 그거를 가지고 할 거고. 먼저 코드를 안 보여드렸구나. 그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디버그할 함수는 아까 conv2d랑 똑같은 그거를 가지고 디버그를 해볼 거고요. 여기서 파이썬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시그 트랩이라는 이런 킬 시그널을 줘서 GDB가 캐치를 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이게 원래 디버그 용도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서 이 다음 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 세팅을 해주시고 심플 파일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파이토치 임포트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디버깅 모드라서 좀 더 오래 걸리고요. 그냥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 나와 있던 거는 이 위에 이 명령어들은 C 코드를 디버깅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이고요. 저희가 C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디버깅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C 파이썬 속에서도 파이썬 소스 코드를 그때그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전용으로 나와 있는 GDB의 익스텐션입니다. 로딩이 오래 걸리네요. 지금 파일 리스트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현재 파이썬 소스 코드 상에서는 여기에 위치해 계시고 파이썬 인터프리터 상에서는 이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곳이 어딘지는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콜 펑션에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는데요. 이거는 파이썬 펑션 콜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지금 현재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왔죠? 예,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f.conv2d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 함수를 콜하고 있는 단계까지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GDB에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면은 프린트 하시고 펑션을 출력해 보면은 현재 빌트인 함수 메소드 conv2d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C++ 함수든 다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 마지막에 최종 목적지까지만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예. 잠깐 오류가 났는데 이거를 고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바로 진행을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GDB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C++ 함수 안에 있는 이러한 이름들의 함수들을 다 직접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갔네요. 예,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러에 대해서만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파일러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툴이고요. 네, 그대로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이제 파레토의 룰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3% 코드에서 바틀넥이 발생을 해서 거기 부분만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코드를 최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그 집중적인 3%를 찾아내서 거기만 최적화를 하자 이런 전략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뭐 디바이스를 직접 관찰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엔비디아 SMI 이런 거로도 어느 시점에 하드웨어가 캐패시티 그 용량이 많이 써지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 또 그거 말고도 여기서 랭귀지나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바틀넥이라는 모듈을 정의를 해주는데 이 모듈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는 거랑 똑같이 실행을 하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m 하시고 토치 유티스 바틀넥이라는 것만 밝혀주시면은 여기 아래에 보이는 것 같이 예쁘게 사용한 함수들의 어떤 프로파일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실 수 있듯이 상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토탈 타임이 그 함수에서 실제로 걸린 시간이거든요. 컴 타임은 그 함수의 밑에 서브 함수까지 포함한 타임이고, 얘네는 가장 낮은 레벨이라서 똑같죠 값이.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 상위 두 개 함수가 콜레스는 30번밖에 안 되는데 거의 시간에 이게 전체가 2초 걸린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바틀넥은 여기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를 더 최적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토치 함수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면은 토치 프로파일을 쓰시면은 편하겠죠. 바틀넥을 쓰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바틀넥이란 게 내부적으로는 C 프로파일이랑 토치 오토그라드의 프로파일러라는 모듈을 쓰는데 프로파일러 모듈을 쓰시면은 좀 더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크롬으로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없는 관계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은 쉽게 결과물을 보기 좋게 아까 보였던 결과 같은 거를 그래피컬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딱 한 분만 받을 수 있다는데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디버거를 이렇게 줄줄이 설명드린 이유가 이 트러블 슈팅의 관점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 뛰어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파이토치라는 툴이니까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제가 겪어보지도 못했고, 좀 더 다른 목적에서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싶을 때 그거를 이제 소스 코드를 읽는 차원에서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소스 코드 읽는 이상으로 그 동적으로 값을 바꿔보면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잘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한 분 더 있으셨던 거? 혹시 아까 손을 잠깐 드신 분이?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